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 연휴인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은 짧게 돌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돌파 매매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실 텐데 오늘 한 가지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목표점을 잡고 그리고 바른 방향을 잡고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방향을 잡고 있다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돌파매 공부하시면서 뭐 여기저기 시세가 나온 구간이 다 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넘어간다면 더 나온다면 그것은 모두 돌파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목에서도 적어놨듯이 돌파 매매는 딱 한 번, 딱 한 번이다, 딱 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돌파 매매를 반복했을 때 이익이 나는 순간은 딱 한 번이라는 겁니다. 네, 종목별로 숨고르기를 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순간, 딱 한 순간이 반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유효 돌파 구간이다. 저는 그 구간을 D-Day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때 접근할 수 있어야 돌파 매매로 반복했을 때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시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 정작 중요한 주가가 레벨업 되는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결국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15만 원 하던 주식이 있다면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을 가야, 그죠? 그 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시세의 과정인데 그때 비교적 수월하게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탑승해 있으면 돌파 시세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혹은 이후에 잔여 파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돌파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또 변수가 많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되돌림 하락을 맞는 등의 그런 반복적인 페이크가 발생을 하죠. 거기에서 돌파 매매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 수익이 쌓이지 않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리고 간혹 그러한 실수도 하기도 하는데 특히 깡통 차던 시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 또한 많은 고심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얘기하는 센 매매, 센 돌파, 제 특유의 돌파 구간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행하고 있는 그런 매매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보통 장대 양봉이 크게 씁니다. 그렇죠. 네. 그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이 트레이더에게는 수익의 기회입니다. 그날 한 번인데 그 한 구간 시세가 크게 나오는 그 구간에서 두 번 자를지 세 번 자를지 네, 세 번 끊어서 두 번 끊어서 매매할지 한 구간을 먹고 제대로 끝날지 그거는 그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 한 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대개의 경우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매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매집이나 이런 쪽으로 환상이 씌이다 보면 결국에는 시세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놓치고 그 전에 수많은 페이크나 흔들기, 그죠?
흔들기 구간에 손절을 하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날에는 매매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지간하면 돌파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기다리는 데 있어서 좋고 그리고 페이크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숨고르기 하는 과정에서는 특유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시세가 회귀하죠. 돌파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그리고 살짝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 혹은 그 이상 빠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주목하세요. 네. 돌파 매매 한다고 이제 항상 시선이 위로 가 있잖아요. 그죠? 시선이 항상 위로 가 있고 지금 사는 순간 계속 올라가야 되고 하면서 시선이 계속 위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정작 어때요? 돌파 매매로 자리 잡기 전에는 대개의 경우 자신이 매수하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먹더라도 뭐 이런 것에서 크게 당하거나 그리고 이런 빈도수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빈도수가 많아서 이제 수익이 안 쌓이는 경우 그런 이제 쳇바퀴에 계속 이제 돌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그러한 순간은 종목별로 딱 한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세가 나오는 그 한순간.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흔들기 구간이나 이런 구간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오히려 좋아하세요. 네. 보통은 반대죠. 그 구간에서 당하고 그 종목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특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 안에 들어와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게 바로 핸들링하는 주체가 원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세가 많이 나오고 나면 다시 따라 붙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핸들링이거든요. 그날 큰 시세가 나오는 날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날은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특정한 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특정한 시점까지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기서 돌파도 있고요. 눌림목도 있고 종목별로 상한가도 있는 거겠죠. 그날입니다. 그날. 네. 무조건 그날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날이 아니라면 데이 트레이딩 영역 안에서는 특히 양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는 모두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네, 제대로 된 돌파 구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날은 시세가 주요 특징으로는 시세가 특정한 영역까지 계속 나고 그리고 파동이 죽을 것 같으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그죠? 보통의 경우는 쭉 빠지죠. 그죠? 마치 이런 것처럼요. 네. 쭉쭉 빠지는데 이상하게 빠질 것 같으면서도 빠지지 않는 네. 그러한 파동들이 나옵니다. 네. 그게 소위 얘기해서 조정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은 돌파 매매가 유효한 겁니다. 상승 추세가 크게 일으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 돌파 매매는 상승 추세가 크게 일어났을 때 하면 좋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뭐 작은 밴드 안에서 몇 틱을 보고 하는 돌파 뭐 그것도 잘하신다면 좋겠지만 저와는 맞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큰 시세가 나는 날 그날을 볼 수 있다면 이제 그날 안에서는 돌파 파동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계속 상승 추세다 보니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제 계속 고점을 트라이하고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죠?
그게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날은 종목별로 특정한 하루, 한순간 그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횡보 파동이거나 크게 봤을 때는 횡보죠. 박스 횡보. 그리고 그 속에서는 대부분 다 하락 파동입니다. 하락 파동. 네. 오를 것 같지만 결국엔 안 오르는 그런 하락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돌파로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돌파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올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출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훨씬 많습니다. 상승 추세의 경우는 혹시라도 자칫 실수를 했다. 매수 진입 포인트를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반등이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반드시 상승 추세가 크게 일으켜진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게 돌파 매매의 기본기고 그리고 절대 쉽게 주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대부분 다 페이크 구간이다. 음봉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돌파 매매를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런 초점을 맞춰서 돌파 매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돌파 매매를 공부하시는 주식 초보 분들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강의를 녹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